30대,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금리, 환율, 경기 침체 뉴스가 넘쳐나니 겁이 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습니다. 특히 30대라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 오늘 영상에서는 내일 나스닥이 왜 젊은 세대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인지, 이 공격적인 투자 전략의 핵심 원리, 3.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버는 구조, 이제 진짜로 이해하고 실행할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요즘 주식은 위험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특히 30대에게 나스닥은 위험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기회입니다. 우리가 투자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리 컴파운딩. 복리는 돈의 눈덩이 효과라고 불립니다. 지금 1천만 원을 투자해서 매년 10% 수익을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뒤엔 2,593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그대로 굴리면 얼마일까요? 17,449만 원이에요. 즉, 수익률은 같아도 시간이 돈을 증폭시키는 진짜 엔진이 되는 겁니다. 이 복리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바로 30대입니다. 나스닥은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죠. 이들은 단순히 한 회사가 아니라 시대의 성장 에너지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나 철강이 그랬다면 지금은 데이터 AI 반도체가 그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즉, 30대가 나스닥에 투자한다는 건 지금 세상의 방향성에 베팅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주식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성장시키는 동행이에요.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나스닥을 변동성이 큰 위험한 시장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루하루의 등락은 큽니다. 하지만 장기 차트를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나스닥은 지난 20년간 7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등 수많은 위기를 지나도 결국 기술과 혁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돈을 이기는 순간이에요. 시장은 언제나 변동하지만 혁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30대가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잃어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0대가 손실을 보면 은퇴 자금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지만 30대는 이후의 수입과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건 심리적으로도 큰 장점이에요. 조급함보다 길게 보자는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는 무작정 올인이 아닙니다. 나스닥 전체에 투자한다는 건 한두 개 종목이 아니라 미국 기술 산업 전체의 평균 성장률에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ETF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대표적인 게 QQQ입니다. 이 ETF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나스닥 상위 1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합니다. 즉, 한 주만 사도 기술 혁신의 도시락을 통째로 사는 셈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30대의 나스닥 투자는 위험한 모험이 아니라 시간이 보장된 합리적인 공격 전략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오르고 내리지만 기술과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의 투자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단기 뉴스가 아니라 10년 뒤의 혁신을 보고 투자한다. 챕터 2. 나스닥의 구조와 리스크. 진짜 이해하기. 많은 투자자들이 나스닥을 기술주 지수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변동이 올 때마다 흔들리고 결국 손실을 확정짓게 됩니다. 오늘은 나스닥의 속살을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먼저, 나스닥은 단일 기업이 아니라 지수 인덱스입니다. 즉, 여러 회사들의 평균 성적표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QQQ ETF는 이 나스닥 상위 100개 기업을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입니다. 쉽게 말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묶음이 하나의 도시락처럼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QQQ를 산다는 건 이 시대의 기술 산업 전체를 한 번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스닥은 성장주 중심 지수입니다. 즉, 단기 이익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약하고 경기 둔화 시기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미국 금리 인상기엔 QQQ가 거의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23년엔 다시 50% 가까이 반등했죠.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그 원리를 간단히 비유해 볼게요. 나스닥은 미래에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즉, 오늘보다 내일 더 큰 가치를 기대하는 시장이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미래 돈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당장 은행에 넣어도 5%를 주니까 사람들은 굳이 위험한 기술주에 투자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죠.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다시 미래 성장주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금리 사이클과 나스닥은 항상 반비례 관계를 보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뉴스에서 금리 동결, 인하 전망 같은 단어가 나올 때 그게 곧 나스닥의 기회 신호로 들립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재확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면 조금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즉, 나스닥 투자는 단순히 좋은 기업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미국 경제 사이클을 함께 타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30대가 계속 투자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YES. 단, 구조를 이해한 사람에 한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팬데믹 이후 나스닥은 폭등했습니다. 그때 무턱대고 들어온 사람들은 고점에 물렸죠. 하지만 꾸준히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한 사람들은 결국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2023년엔 큰 수익을 냈습니다. 즉, 나스닥은 타이밍보다 꾸준함이 이기는 시장이에요. 이제 리스크를 솔직히 짚어봅시다. 1. 급격한 금리 변화 기술주는 미래 가치에 민감하므로 금리 상승기에 흔들립니다. 2. 집중 구조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지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엔비디아나 애플이 흔들리면 QQQ 전체가 요동칩니다. 3. 환율 리스크 달러가 떨어지면 원화로 환산된 수익이 줄어듭니다. 이 리스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환율이 오를 때 분할 매수, 금리 인상기엔 일정 부분 현금 보유, 기술주 비중이 과도할 땐 S&P 500 VO 혼합.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면 공격적인 전략 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은 위험한 시장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성장의 무대입니다. 단기 등락은 피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론 혁신의 방향에 올라타는 것이죠. 챕터 3. 30대의 나스닥 중심 포트폴리오 설계법.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나스닥이 좋다는 건 알겠어. 그럼 실제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숫자와 예시로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교부터 해봅시다.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VO의 지난 10년 평균 수익률은 약 연 9%입니다. 반면 나스닥 100 QQQ의 평균 수익률은 약 연 12%. 단 3% 차이처럼 보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VO 연 9% 투자. 매달 100만원씩 20년 투자 시 약 6억 2천만원. QQQ 연 12% 투자. 같은 조건으로 약 9억 8천만원. 똑같이 투자해도 무려 3억 6천만원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성장률 3%의 복리 마법이에요. 그래서 30대처럼 시간이 충분한 세대는 조금 더 변동성을 감수하더라도 나스닥 중심 포트폴리오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해 봅시다. 나스닥 QQQ 8,090%, 여유 자금 또는 리스크 완화용 VO 1,020%. 즉, 방향성은 나스닥의 2대,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를 대비해 S&P 500을 일부 섞는 전략이에요.
이건 안전장치일 뿐 핵심 엔진은 QQQ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언제 사야 해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답은 단순합니다. 한 번에 몰아넣지 말고 꾸준히 자동으로 사라. 즉, 적립식 투자 DCA 전략이에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 QQQ를 꾸준히 사면 시장 변동이 오히려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줍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는 사람보다 꾸준히 사는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예를 들어 30세 직장인이 매달 100만 원씩 QQQ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평균 12% 수익률로 20년을 유지하면 원금 2억 4천만 원이 약 9억 8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같은 금액을 9% 수익률 VO에 넣으면 약 7억 3천만 원이에요. 두 포트폴리오의 차이는 단순히 ETF 이름이 아니라 시간과 성장률의 복리 격차입니다. 그럼 공격적으로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넣는 게 아닙니다. 1. 더 오래 투자하고 2. 더 자주 매수하고 3.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공격적 투자입니다. 나스닥은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길게 보면 미국의 기술, 인공지능, 혁신 전체를 통째로 사는 겁니다. 애플이 주춤해도 엔비디아가 오르고 테슬라가 흔들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받쳐줍니다. 이게 개별주가 아닌 지수 투자의 힘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꿀팁. 환율을 이용한 스마트 매수 타이밍을 기억하세요. 달러 환율이 높을 때 1,400원 이상은 잠시 보류하고 1,300원 이하일 때 매수를 늘리는 식으로 환율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스닥이 단기 조정을 받을 때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계획된 추가 매수를 실행하세요. 공격적인 투자란 남들이 겁낼 때 내가 꾸준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나스닥은 기술 중심이라 금리 인상기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대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복리는 당신 편이 되지 않습니다. 나스닥의 변동은 일시적이지만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챕터 4.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셋과 리스크 관리법. 공격적으로 투자하라.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위험하게 하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격적 투자는 두려움 속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의 전략이에요. 공포 속에서도 매달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고 남들이 흔들릴 때 자기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게 진짜 공격형 투자자입니다. 나스닥에 투자하면 누구나 한 번쯤 겪습니다. 하루에 마이너스 5%, 한 달에 마이너스 20%. 처음엔 심장이 쿵 내려앉죠. 내가 잘못한 걸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하지만 여기서 게임이 갈립니다. 이때 팔면 후에 버티면 복리가 시작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단순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투자하는 것. 즉, 내가 미리 정한 규칙을 자동으로 실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매달 월급날 자동이체로 QQQ를 사도록 설정해두면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땐 오히려 더 많이 살 수 있죠. 이게 바로 DCA 적립식 투자가 가진 심리적 안정장치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통제하는 시스템인 셈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면 나스닥은 매일이 롤러코스터입니다. 하지만 10년 후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면 오늘의 하락은 그냥 일시적 소음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2022년 나스닥은 마이너스 33%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후 2023년엔 50% 가까이 반등했죠. 그 사이 팔아버린 사람은 후회했고 묵묵히 모은 사람은 복리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즉, 승패는 지식이 아니라 인내력에서 갈립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공격적 투자라고 해서 무방비로 들어가선 안 됩니다.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1. 비상금은 반드시 따로.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해두세요.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금을 빼지 않으려면 생활비 계좌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2. 투자금은 잃어도 버틸 수 있는 돈으로. 단기 자금,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같은 건 절대 투자금으로 쓰지 마세요. 공격적이 돼 무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주기적인 리밸런싱. 나스닥이 과열될 땐 일부 수익을 실현하거나 VO나 SCHD 같은 안정형 ETF로 1020%만 이동하세요. 반대로 조정장에선 다시 나스닥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이건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관리 습관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 나의 목표는 부자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돈을 벌기 위해 나스닥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돈이 늘어나면 일의 선택권이 생기고 선택권이 생기면 인생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꾸준한 복리 습관이에요. 30대의 공격적 투자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의 나에게 지금 시작한 나,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스닥은 위험이 아니라 시간이 주는 기회입니다. 30대의 공격적 투자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당장 오늘 증권사 앱을 켜서 QQQ를 검색하고 매달 자동 매수 기능을 설정해 보세요. 그 버튼 하나가 10년 뒤 당신의 자유를 만들어줄 겁니다. 이곳은 미주 파이어입니다. 당신의 파이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